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버웰벨 사령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배경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정부를 테스트해볼 심산으로 중국과 북한이 모종의 도발을 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방법으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제안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많이 크긴 컸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미국 군부 내에서도 영향력이 적지 않은 버웰벨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할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강력한 경고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도발을 막자는 취지는 괜찮은 제안이고 실효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명을 읽다가 이건 머지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인데요.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명서를 읽다가 느껴지는 첫 느낌이 이런 정도의 경고를 하기 위해 과연 양국 정상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고 굳이 양국이 공동성명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거론된 공동관심사 정도였다 발표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양국 정상을 내세워 이런 경고를 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성명에 거론된 대상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웰벨이 최선책이라며 제안한 성명 내용에는 적대 행위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인 중국과 북한이 모종의 도발이나 위협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군사조치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하라는 것이 이 성명에서 요구하는 골자입니다. 같은 뜻을 지녔어도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말이 있고 인상을 쓰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웰벨이 제안하는 표현 방식은 극도의 적개심을 상대가 느끼도록 하고 군사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적성국가로 대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성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서 중국을 경제 군사에서 제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해도 별 탈이 없는 국가가 미국이니 미국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 별 탈이 없을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지도 않고 남북 간의 가중된 긴장관계는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성명 하나로 북한과 중국과 틀어진 외교관계는 온전히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남게 됩니다. 같은 성명이라 해도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증진을 원한다. 이런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불필요한 긴장을 만드는 행위에 신중해 주기를 당부한다 라고 한다면 같은 의미지만 인상 쓸 정도는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이런 제안을 일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웰벨의 성명을 일부 발췌해서 알려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 대통령은 적대행위 가능성을 알리는 한편 동맹의 힘을 거듭 분명히 하는 공동성명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 동맹은 강력하며 침략을 억제하려는 의지와 모든 도발과 전면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내용이 돼야 할 것이다. 성명서에는 동맹이 강력한 억지력과 방어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군사력을 계속 훈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웰벨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까불면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도발할 생각이 없다가도 도발하고 쉽게 만드는 그런 성명입니다. 이런 성명에서 버웰벨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명백하게
군사적으로 중국과 대척점에 있다고 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는 미국 측 인사가 말하는 아주 보기 힘든 한반도 평화가 나오는데, 잠시 안내해드리면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고 한국민에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지속된 분단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북한, 중국과 일하고 협상하기를 원한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웰벨의 표현대로 한민족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분단 구조 아래에서 아주 긴 시간 고통을 받고 있고 평화적 해법을 지속해서 미국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화해법의 열쇠가 북한, 중국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곳간의 열쇠를 미국이 지니고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에 곳간을 열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은 약소국으로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허락하거나 양보하는 위치의 국가입니다. 유엔의 제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제 미국이 하는 제재이기도 합니다. 답답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언제까지 저런 상태를 지속할까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 덩치를 키웠지만 미국은 중국 경제가 현재와 같은 성장을 멈추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핵과 ICBM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이니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한다 해도 중국이 대만을 치거나 하면 대만에 국한되어 서로 싸우거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에 국한되어 싸우는 정도일 것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ICBM을 날리며 싸우는 모습은 두 나라 모두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끌어들여 중국 앞에서 미국 호위병 노릇을 자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장설 것으로 생각한 한국이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데도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은 불만이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까 걱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자신의 힘만으로도 가능한 일에 주변국을 그렇게 끌어들이려 애를 쓰는 걸까요? 유로존에서 냉전 갈등이 사라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줄어들면 정치, 경제, 군사에서 미국이 원하는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로존처럼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가 만들어지는 것은 미국이 가장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대하도록 하고 앙금을 남기도록 해야 미국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분쟁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불편함도 우리에게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을 하고 더 불편해지는 파국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외교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도 한국에는 소중합니다. 반면 중국과 교역관계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에서 보듯 한편으로 기울면 기운 만큼 한국은 어려워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점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나라가 모두 한국에 불만이 있겠지만 더 욕심낼 수 없는 위치로 한국의 위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